월가의 황제가 웃긴 일이라. 그런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NBC에 출연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건 다소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웃긴 일이다 이 말이. 웃긴 일이다. 글쎄요. 이게 웃긴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데는요. 이게 단순하게 결정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는데 이게 잘못 떨어뜨리다가는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떨어뜨리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피치가 말한 것이 지표상으로 틀리지 않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재정이 심각하다.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라 부채는 지금 128%, 130%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GDP 대비 미국이 말입니다. 여기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데 벼랑 끝 대치 벼랑 끝 대치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용이라는 것은 부채가 적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재정 나라 살림이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야의 협치는 당연한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냈다. 이렇게 지금 피치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정부의 뭐 민간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시장은요. 우스꽝스러운 일로 웃긴 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당장 보세요. 시장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2%에 육박했습니다. 4.1770%예요. 이게 3개월 내에 보면 최고치죠.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최저치가 3.3520%였어요. 그런데 장기 국채금리가 4.0780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4.1770까지 올라갔습니다. 4.2%에 육박했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나서요. 정부도 나서서 경제 심리가 깨질까 봐 계속 잘못된 거다. 피치가 지게 이유도 없이 내렸다. 웃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런 일까지 계속 만들어내면서 심리가 깨지지 않게 했지만 사실은 국채금리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심인 S&P 500은 2.25% 떨어졌습니다. 11.5가 빠져서 4,501.89까지 떨어졌고요. 4,500을 위협하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는 0.19% 떨어졌어요. 66.63 35,215.89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스닥은 0.1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3.73이 빠졌죠. 13,959.72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2011년 8월 5일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강등했잖아요. 그때 변화하고 지금의 변화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그때의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올해는 올해의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국가 전체에 저는 신용 위기, 신뢰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뜻이에요. 민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타기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실적이 좌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이 좌우할 거다. 실질이 절대 말입니다. 가짜한테 지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한테 지지 않습니다. 실질은 결국은 이겨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까지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산업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요. 이렇게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인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한 면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7월 22일에 22만 1000건에서 7월 29일에 22만 7000건, 6000건 정도 늘어났으니까 뭐 많이 늘어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나빠졌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실업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나빠진 거거든요.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은요. 결국은 제조업의 침체도 생각보다가 시장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요. 절대로 말입니다.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통제 변수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고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 저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통제 변수 자체가 공기만큼 많다.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요즘 시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심 안 하고 말입니다. 시장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그런 이야기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제발 말입니다. 벼락부자 꿈꾸지 말자고요. 그냥 노력해서 부자 되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벼락부자 꿈꾸다가 여기저기 잘못 투자해서 지역거지 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내가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말입니다.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같을 때는요. 뭐 양떼머리 투자라고 하잖아요. 누가 여기 좋다 이러면 그냥 한꺼번에 쭉 몰려가고 있는 모양새. 이게 저는 너무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변화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변화 속에 있으면 숨 막혀 죽는다고요. 우리는 변화를 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정환진 TV를 보면 바로 그 변화를 타고 갈 수 있는 열쇠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아주 작은 단서부터 먼저 제가 분석을 해내니까 그런 변화를 타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 정환진 TV를 많이 들으라 그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